충남도와 당진시가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심을 기각하면서 매립지 관할권은 결국 경기도와 평택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충남 지역사회는 상식에 어긋난 결과라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진 땅수호 범시민 대책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당진의 닭 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육계 유통 직원의 가족 등 5명이 4일 추가 확진됐습니다. 청양군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청년수당을 지원합니다. 청양에 사는 만 25살 이상 35살 이하 청년은 1년에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년째 법적 다툼을 벌여온 당진시와 평택시 사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가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심을 기각하면서 관할권은 평택시로 넘어갔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 충남 지역사회는 상식에 어긋난 결과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이 결국 경기도 평택시에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충남도와 당진시가 당진 평택항 매립지 일부 구간을 평택시에 귀속한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매립지가 최초 개발 계획상 평택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완성 뒤에도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는 반면 당진 아산시와는 바다로 분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로 귀속될 것을 전제로 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매립지 관할권 결정 권한을 주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충남도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충남도는 상식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삭발투쟁이라도 하고 싶은 분노의 심정이라며 현재의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은 지자체 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부에 관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기본 체계임에도 매립지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작용이 개입될 개연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매립이 완료된 매립지에 대해서 관할 결정을 하는 것 또한 자치단체 간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도 어느 자치단체가 국가 매립 사업에 협조를 하겠냐며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완공 시 2천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매립지를 평택과 당진은 각각 96대 4의 비율로 관할하게 됩니다. 1997년 당진 평택항 매립지가 조성되면서 시작된 20여 년간의 분쟁이 충남도와 당진시의 패소로 끝난 가운데 지역사회는 실망감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미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시민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진 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박영규 공동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나와 계신데요. 시민대책위에서도 실망이 무척이나 클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정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심정이고요. 오늘 저희 대책위원들 이 결과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 울분을 토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왔고 또 이런 상황이 절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너무 참담합니다. 네, 결국에 대법원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건데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대책위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법의 상식에 벗어난 그런 그 판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땅을 가져가기 위해서 평택에서 집요하게 그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패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지방정부의 경계를
2004년도에 뭐 잘 아시다시피 헌재에서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소수 의견을 이거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뭐 제 개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뭐 전국에서 뭐 비일비재로 발생하는 그런 그 빌미를 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책위원회 입장에서는 아주 너무 참담합니다. 예, 그동안 시민대책위에서는 관할권 회복을 위해서 피켓 시위도 진행을 하고 또 촛불 집회도 진행을 하는 등 많은 활동들을 벌여 오셨는데요. 예, 앞으로 또 계획이 더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저희가 그 촛불 집회 마지막 날 우리 저 김효식 공동위원장님께서 그 앞으로의 여러 가지 그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대책위원들끼리 좀 상의를 더 심도 있게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도 높게 그런 부분들을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뭐 지금 제 개인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대책위가 아마 좀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제가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우리 그 열성적으로 함께 해주신 위대한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뭐 늦게지만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헌법재판소의 피켓 시위, 대법원의 피켓 시위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번 이 기회를 삼아서 위대한 우리 충남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대책위가 그 승소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패배해서 뭐 저희 대책위 입장에서는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고요. 어떻든 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충남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런 게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동안 늘 마음과 여러 가지로 함께 해주신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청 공무원 여러분, 시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비롯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판결 준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진 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박영규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당진 닭 가공업체에서 4일 확진자 5명이 추가됐습니다. 당진 207번에서 211번 확진자로 앞서 확진된 한국육개유통 직원 접촉자와 직원의 가족들입니다. 한국육개유통에서 파견 근무 중인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직원 A씨가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당국은 직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A씨와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접촉자 등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4일 오후 5시 기준 한국육개유통 관련 확진자는 모두 39명입니다. 청양군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청년수당을 지원합니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은 만 25세부터 35세 사이 청년이며 지원 규모는 1년간 60만 원인데요. 또 만 18세에서 45세 청년에게는 면접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등으로 구성된 취업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업수당 지원 규모는 1인 최대 250만 원입니다. 청양군은 다음 달 청년수당과 취업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예산뉴스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예산군 의원 라선거구 재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출마자들은 1월 2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선거운동에 돌입했고 정당들도 본선 주자를 선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내 공천과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인데요. 예산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드러난 후보군은 더불어민주당 이경일 덕산면 읍내일이 이장, 이흥엽 전 군청 총무과장, 조돈길 고덕면 번영회장, 허진욱 현대산업환경건설 이사,
국민의힘 엄태순 고덕면 개발위원장, 윤우상 덕산면 이장협의회 사무국장, 이대영 덕수이시 종친회 이사, 홍원표 신암 우체국장, 무소속 이니열 사단법인 매헌 윤봉길 월진회원 등 9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1월 29일 기준 7명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는데요. 예비후보자는 피선거권, 전과 기록, 정규학력 증명서류와 기타금 40만 원을 납부했으며 말, 전화, 문자메시지 활용을 포함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사무 관계자 선임,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홍보물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정당들은 재선거를 2달여 앞두고 공천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28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꾸린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경선 룰은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국민 참여 경선 또는 당원 경선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현재 예비후보자 검증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고 설쯤 경선 여부 등 공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달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1월 28일 1차 회의를 열어 4일에서 8일, 5일 동안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책임당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 신청을 접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 선거인 명부 작성, 18일부터 19일 후보자 등록, 25일에는 선거운동 기간 개시, 26일엔 선거인 명부 확정이 남아있고 오는 4월에는 2일에서 3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또 4월 7일에는 투표가 있고 개표가 진행됩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충남도의회와 충남도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합니다. 김명선 의장과 양승조 지사는 4일 도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인사청문회 대상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된 대상은 충남문화재단과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 3개 기관장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임명권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열리며 도의회가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검증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두 기관이 첫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4개 의료원과 충남교통연수원, 충남개발공사 등 모두 7차례 진행됐습니다. 충남도의회가 홍성군과 예산군의 시 전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도의원은 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군과 충남도의회 소재지인 예산군을 각각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방 의원은 현행 법의 시 전환 기준이 까다롭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청과 도의회 소재지는 지역 균형 발전의 중심축인데 산업 형태로 도시를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서산 대산항에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승재 의원은 4일 충남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충남도가 대산항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산항의 수출입 규모는 약 8,400만 톤으로 전국 31개 무역 항만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자체가 선사에게 지급한 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전국 평균 28억 원을 기록했으며 충남은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장 의원은 이마저도 올해는 예산이 2억 3천여만 원 삭감됐다며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충남도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포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은 4일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내포 첨단산단이 주거지역과 가까워 환경 문제로 인한 민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산단 인근에 5,200여 세대가 살고 있으며 앞으로 3,4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와 소음, 진동 등 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입주 예정 기업 31곳 가운데 현재 5곳만 공장을 가동하고 나머지는 준비 단계에 있는 만큼 부지를 주거지나 공공기관 이전 용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